네, 오늘 우리 SK하이닉스는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개파락을 띄우고 현재 밑꼬리를 달고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일요일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 드렸었는데 SK하이닉스 미 시장 폭락, 이 반도체의 미래는 내일 개파락 밑꼬리 타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좀 정확하게 제가 오늘 이 전저점을 깨는 이런 라인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흐름들 SK하이닉스는 9월 초, 10월 달까지는 상승을 유지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이제 하락보다는 좀 상승 추세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많이 하락을 했다. 그쵸? 이제는 좀 올라가 줘야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다시 한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시장에 대한 브리핑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많이들 오셔서 도움을 좀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SK하이닉스. 자, 그러면 이런 앞으로의 흐름들을 결국 우리가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하나?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 SK하이닉스가 최근에 하락을 한 이유는 SK하이닉스의 문제 없다라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을 욕하지 마세요. SK하이닉스는 충분히 잘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현재 뭐 주가의 방향성과는 다르게 기업의 가치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계속 잘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가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미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주가의 흐름이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주말에 나스닥 시장이 안 좋았어요. 엔비디아도 하락을 했었고,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이 더 큰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오전장에 개파락을 띄우고 시작한 건데, 자, 주말이라는 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이 토요일에 끝났었고, 토요일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날 새벽에 끝났었고, 그 다음 주, 이제 이번 주죠. 한 주의 시작은 아시아 시장이 먼저 개장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반등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심리가 나올 것이고 미 선물이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다시 한번 이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반등에 대한 부분들 언제까지 나온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9월 중순 그리고 혹은 길면 10월 초까지는 나올 수 있다. 그게 보다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이걸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자면 차근차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번 주 이제 뉴욕 증시가 분명 고용 지표 하락에 의한 어느 정도 낙폭이 나왔었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100달러를 위협하는 가격대까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게 또다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나타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또 걱정스러운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또 옐런 미국 재무부장이 좀 이게 안 되겠다 싶었는지 미국 경제는 연착륙 중이고 적신호는 없다라는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어느 정도 투자 심리를 좀 돌려놓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재료 소멸로 다시 한번 지수가 내려가기 전에 이런 단기 고점에서는 무조건 분할 매도 관점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분할 매도 관점. 과연 이 분할 매도 관점이 뭘까? 이 분할 매도를 내가 왜 해야 될까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사실 제가 좀 많이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에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정말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고, 이 금리 인하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해 봅시다. 자, 사람은요,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아플 때 약을 먹죠. 약을 먹어요. 그러면 경제라는 것도 뭔가 침체 위기나 뭔가 어딘가가 안 좋을 때 이런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 듭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약을 한 번 먹자마자 바로 안 좋았던 내 몸이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죠. 점진적으로 약을 몇 번씩 먹으면서 우리 건강이 좋아지는 것처럼 경제에도 금리 인하를 첫 번째를 시행한다고 해서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인하가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추후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갔을 때 그때부터 자산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이 앞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금리 인하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다라는 걸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자, 앞으로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그 흐름들, 그리고 단기 고점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를 봐야 하고, 제가 이 기대감을 왜 살려내고 있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농업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서 9월에 있을 금리 인하가 0.25bp 그리고 0.5bp 의 갑론을박이 상당히 심했단 말이죠. 그런데 0.5bp를 이런 빅스텝에 대한 부분들을 단행을 할 것이다 라는 확률이 40%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런 확률이 77%까지 올라갔고 0.25bp를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확률이 60%에서 60%에서 23%로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0.5bp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0.5포인트를 5%를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 나간다라는 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게 기대감이라는 게 또다시 나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구간들에서 앞으로 SK 하이닉스를 지금 현재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단기 고점을 생각을 해 나가야 되는 거고, 자, 오늘 좀 수급을 보면요. 물론 이 현재 장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기관들에서 이 SK하이닉스를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특히 연기금에서 다시 한번 좀 매수세로 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단기적으로 바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여기에서 아마 개인들이 또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단타 물량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단기 고점을 향해서 상승을 할 때 개인들은 여기서 또 매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달라붙느냐. 이렇게 단기 이전에 고점을 뚫어가면은 야, SK하이닉스 진짜 더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달라붙거든요. 그때부터 금리 인하 이슈와 함께 저는 지수가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결국 시나리오를 어떻게 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감이 오시죠? 단기 고점에서 무조건 분할 매도 하셔야 되고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현금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이렇게 현금화를 한 그런 자금들을 앞으로 이렇게 또다시 저점 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SK하이닉스에 대한 뭐 HBM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도 안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 분석은 항상 유동적으로 해야 돼요.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의 흐름을 알고 싶으면 지금 뭐 HBM4다, HBM 뭐 7세대다, 아니면 D램이다, 낸드 플래시, 레거시 반도체 중요하지가 않아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SK하이닉스를 결국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익이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여기에 집중해서 내가 진짜 봐야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결국 타점이 우리의 돈을 벌게 해주는 거고, 우리가 어디서 매도를 하느냐가 우리 결국 돈을 버는 거다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이제 문자로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이런 정보들 그리고 앞으로 실시간 나오는 타점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010-2011-9671로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하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 타점 시장 브리핑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 박프로와 함께 SK 하이닉스 같이 좀 이끌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결국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를 했다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수익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A, B, C라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A는 막 글로벌 1위 기업이야. 너무나 좋아. B는 그냥 국내에서 그냥 언저리 괜찮아. C는
뭐 나쁘지 않고 그냥 괜찮은 기업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내가 A에 투자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수익 본다. 그리고 수익 볼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거 아니고요. 내가 C라는 기업, 그닥 좋은 기업은 아닌데 여기 투자하면 내가 수익을 못 본다.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결국 돈 버는 사람들은 뭐다? 바로 이 매수와 매도 타점만 잘 잡아 나가면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를 했던 간에 그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SK 하이닉스라는 이런 네이밍과 브랜드에 여러분들이 현혹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히려 이런 게 더 화를 돋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젠간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이 너무나 무섭게 우리가 다가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결국 시간이라는 기회 비용을 뺏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SK하이닉스를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지갑,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돈 이런 부분들을 결정해 나갈 거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도 이렇게 힌트들을 많이 드리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와 함께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구간들을 좀 잘 챙겨 나가면서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 매수하신 분들 비중 조절을 좀 해 나가고 있었고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 시나리오와는 달리 조금 더 한 번 더 눌림목이 온다라고 하면 그 다음 타점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커뮤니티에서 좀 더 이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